Tritt zurück! Ich. 비키세요. 내가 심폐소생술합니다. 세계적인 독일 자동차 기업의 회장이 쓰러지자 낡은 작업복 차림의 78살 청소부 할머니가 달려왔어요. 그녀의 입에서 완벽한 독일어가 터져나왔죠. 그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그 다음이었죠. 할머니의 심폐소생술이 너무나 정확했던 거예요. 도대체 이 할머니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토카 코리아 본사 건물의 로비에는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나라.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계 최고의 자동차들을 만들어 온 곳이죠. 그 독일에서도 가장 거대하고 막강한 자동차 기업. 오토카의 회장 카를 하일리히가 직접 한국 땅을 밟는 날이었어요. 재계에서는 이번 방문을 두고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직접 움직인다는 건 단순한 시찰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혹자는 한국 지사의 대규모 투자를 점쳤고 혹자는 아시아 시장 총괄 본부 이전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오늘 이 로비에 모인 사람들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는 날이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는 최신형 은색 세단이 조명을 받으며 전시되어 있었고 그 주변으로 검은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직원들이 빈틈없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지사장부터 말단 사원까지 숨소리 하나 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공기는 마치 팽팽하게 당긴 줄처럼 긴장으로 가득했죠. 바로 그때 로비의 구석진 모퉁이에서 축축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철퍽, 철퍽. 물기 머금은 대걸레가 대리석 바닥을 천천히 훑어가는 소리였죠. 그 소리의 주인은 낡고 빛바랜 작업복을 입은 한 노인이었습니다. 78살의 정순이었습니다. 정순의 등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듯 깊이 굽어 있었고 손은 오랜 노동으로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회색빛 머리카락은 파마가 풀려 여기저기 뻗쳐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정장을 입은 직원들 사이에서 정순의 모습은 마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누구도 정순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아니, 애초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순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굽은 등 위에 얹힌 그 눈동자는 맑고 단단했죠. 마치 깊은 우물 속에 잠긴 보석처럼 세상에 먼지가 닿지 않는 곳에 무언가를 간직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정수는 묵묵히 대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저 멀리 도열한 직원들의 긴장된 표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요. 정순에게 오늘은 그저 또 하나의 평범한 아침이었으니까요. 회장님 차량이 도착합니다. 누군가의 외침에 로비 전체가 일제히 움찔했습니다. 지사장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옆에 선 임원들은 넥타이 매듭을 연신 고쳐 매며 초조하게 입구를 바라보았죠. 유리문 너머로 육중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차체 위의 엠블럼이 권위와 품격을 말없이 뽐내고 있었어요. 수행원 2명이 재빠르게 달려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카를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5의 나이가 무색하게 꼿꼿한 자세를 유지한 회장은 은발을 깔끔하게 빗어 넘기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수십 년간 거대 기업을 이끌어온 완고함이 묻어났죠. 회장이 한 발짝 내딛자 지사장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지사전 직원이 환영의 마음을 담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사장의 인사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장의 얼굴이 급격히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심장을 움켜쥔 것처럼 회장은 갑자기 가슴팍을 양손으로 부여잡았죠. 단말마의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회장의 눈이 크게 치켜떠졌고 몸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회장의 육중한 몸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로비 전체를 울렸습니다. 한 박자의 정적이 흐른 뒤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수행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회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독일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고함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죠. 하지만 정작 회장의 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회장의 얼굴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붉은기가 사라지더니 창백한 잿빛이 얼굴 전체를 덮어가기 시작했죠. 입술은 순식간에 청자색으로 물들었고 가슴의 움직임은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화려한 로비 한가운데서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던 겁니다. 빨리 구급차. 지사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발만 동동 구르며 우왕좌왕할 뿐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못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로비 저끝 구석진 모퉁이에서 묵묵히 바닥을 닦던 정순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굽어있던 허리가 서서히 펴지기 시작했죠. 정순의 눈동자에 뭔가가 번쩍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깊이 잠들어 있던 야수가 눈을 뜨는 것 같았어요. 찰나의 순간 정순의 손에서 무거운 대걸레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순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굽어있던 등, 휘청거리던 걸음. 평소에 정순을 아는 사람이라면 믿지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78살 노인의 몸에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건지 정순의 발걸음은 놀라울 만큼 빠르고 민첩했거든요. 낡은 작업복 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며 정순은 화살처럼 회장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는 정순 앞을 검은 정장의 보안 요원 2명이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뭐 하시는 겁니까? 비키세요. 보안 요원이 정순의 팔을 붙잡으며 뒤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안 요원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앞으로 나섰죠. 비켜요. 나오라고. 평소의 정순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굵은 그러면서도 서리발처럼 차가운 호통. 정순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순하고 온화하던 그 눈이 지금은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거든요. 그 눈빛에 보안 요원들도 순간 움찔하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정순이 쓰러진 회장 곁에 다다랐을 때 회장의 독일인 수행원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당황한 얼굴로 정순을 밀쳐내려 했죠. 누구예요? 물러나세요. 수행원 중 하나가 영어로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정순의 입에서 그들 모두를 얼어붙게 만드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비키세요. 내가 심폐소생술 하겠습니다. 완벽한 독일어였습니다. 로비 전체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저 말이 청소부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게 맞는 건지 모두가 귀를 의심했죠. 하지만 정순은 그들의 반응을 살필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미 정순의 온 신경은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회장에게 집중되어 있었으니까요. 정순은 회장의 옆에 무릎을 꿇으며 그의 넥타이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멈칫거림도
망설임도 없었어요. 정순의 투박하고 마디 굵은 손이 비싼 실크 넥타이를 과감하게 잡아 풀었습니다. 단추를 열어 젖히고 회장의 가슴을 드러내는 동작까지 단 3초도 걸리지 않았죠. 그리고 정순이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굽어있던 등이 펴지자 정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정순이 깍지를 낀 두 손을 회장의 가슴 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바닥 밑으로 전해지는 회장의 체온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죠. 정순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 감각을 정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생명의 마지막 온기. 제발. 정순의 입술이 가만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반세기 동안 잠들어 있던 본능이 깨어나는 소리였죠. 정순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압박이 회장의 가슴 위로 내려 눌러졌습니다. 로비에 모인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정순에게로 쏠렸습니다. 지사장, 임원들, 수행원들, 그리고 보안 요원들까지 모두가 숨을 멈추고 낡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독일 재벌 회장의 가슴 위에 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광경이었죠. 하지만 정순의 그 단호한 눈빛과 흔들림 없는 손놀림 앞에서 아무도 감히 그녀를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정순의 머릿속에서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저 멀리서 들려오는 전화벨 소리도, 누군가 뛰어다니는 발소리도, 모든 것이 물속에 잠긴 듯 멀어졌죠. 정순의 세계에는 오직 손바닥 아래 느껴지는 회장의 흉골과 그 아래서 멈춰버린 심장만이 존재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정순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리듬을 따라가는 것이었죠. 78살 노인의 몸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건지 정순의 양팔에는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쿵, 쿵, 쿵. 회장의 흉골이 5cm 깊이로 정확하게 눌렸다가 올라오는 소리가 로비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1초에 2번, 분당 120회의 속도. 이것은 머리로 계산해서 나오는 동작이 아니었어요. 교과서를 달달 외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이것은 오직 수천 번, 수만 번의 반복을 통해서만 몸에 새겨지는 생존의 리듬이었습니다. 정순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짧게 자른 회색빛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었죠. 굽어있던 등은 꼿꼿이 편 채로 땀에 흠뻑 젖어갔지만 정순의 손끝은 단 1mm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압박이 계속될수록 정순의 손등에 이상한 진동이 전해져 왔습니다. 회장의 갈비뼈가 압박에 못 이겨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였죠.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이 비명을 지르듯 찌그덕거렸습니다. 일반인이라면 그 소리에 기겁하며 손을 떼었을 겁니다. 혹시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닐까, 내가 오히려 이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닐까 하는 공포에 멈췄을 거예요. 하지만 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면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부러진 갈비뼈는 다시 붙지만 한 번 떠난 영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손을 놓으면 이 사람은 영영 눈을 뜨지 못한다는 것을. 그때 정순의 귀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파고들었습니다. 야, 저 노인네 뭐 하는 거야? 사람 잡겠네. 돌아보니 지사의 젊은 직원 하나가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직원이 맞장구를 쳤죠. 아니, 청소하는 할머니가 왜 저래?
누가 좀 말려봐. 비난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순의 손에 더 큰 힘이 들어갔죠. 쿵, 쿵, 쿵. 정순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78살의 몸에 이 강도의 압박은 분명 무리였죠. 하지만 정순은 입술을 악물었습니다.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손주 민우를 먹여 살리기 위해 새벽마다 일어나 대걸레를 밀던 그 세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정순의 거친 숨소리와 회장의 가슴이 들썩이는 소리가 번갈아 울려 퍼졌습니다. 로비는 어느새 삶과 죽음이 치열하게 싸우는 전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에서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과 비싼 양복을 입은 재벌 회장이 함께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정순의 손바닥 아래에서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회장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떨림이 전해져 온 것이었죠. 정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순은 회장의 입술을 보았습니다. 청백색으로 변해 있던 그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색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물러나고 있었죠. 정순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이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정순은 이를 악물고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커! 회장의 입에서 거친 쇳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멈춰있던 폐가 공기를 받아들이며 내는 반사적인 소리였죠. 하지만 회장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고 몸은 축 늘어진 채였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다만 죽음의 문턱에서 한 발짝, 겨우 한 발짝 물러선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깍지 낀 손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아낸 뒤 회장의 목 옆에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목동맥이었습니다. 두근, 두근. 약하지만 분명한 맥박이 정순의 손끝에 전해져 왔습니다. 정순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그것을 꾹 눌러 삼켰죠. 맥박이 돌아왔어. 정순의 입술이 가만히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주변의 정적이 깨졌습니다. 세상에 숨을 쉰다. 회장님 숨 쉬어. 숨 쉬고 있어. 수행원들이 비명에 가까운 탄성을 질렀습니다. 지사장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로비 앞에 구급차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들것을 밀고 달려오는 구급대원들이 유리문을 밀치고 들어왔죠. 비켜주세요. 환자 어디 있습니까? 구급대원들이 회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보안 요원들도 뒤따라 뛰어왔고 독일 수행원들이 독일어로 무언가를 다급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회장의 주변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죠. 그 짧은 혼란의 틈을 타 정순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손바닥으로 툭툭 털어냈습니다. 쑤셔오는 허리를 손으로 받치며 비틀거리듯 일어섰죠. 아무도 정순을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회장에게 쏠려 있었으니까요. 정순은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저 멀리 구석에 아까 자신이 내던진 낡은 대걸레가 뒹굴고 있었죠. 정순은 느릿느릿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구경꾼들 사이를 비집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처럼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대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익은 나무 자루의 감촉이 전해져 왔죠. 정수는 그것을 꼭 쥐고 비품실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맥박 안정되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 올라갑니다. 구급대원의 외침이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환호와 안도의 탄성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죠. 기적이 일어났다고, 정말 살아났다고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어두운 복도 끝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굽은 등이 복도의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처럼, 유령처럼 조용히 자취를 감추었죠. 아무도 정순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낡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부시게 빛나는 로비의 대리석 바닥 위에 정순이 무릎 꿇었던 자리에 남겨진 희미한 먼지, 자국만이 방금 일어난 기적의 흔적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요란하게 울리던 소리가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사라지자 오토카 코리아 지사의 로비에는 묘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수라장이었던 그 공간에 이제는 기묘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죠. 아까까지만 해도 넋이 나간 듯 입을 벌리고 있던 지사장은 이제 이마에 깊은 주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임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사장님, 본사에 어떻게 보고하실 겁니까? 지사장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본사. 그 두 글자가 지사장의 가슴을 짓눌렀죠.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호령하는 오토카의 회장이 한국지사 로비에서 쓰러졌습니다. 그것도 직원들이 빼곡히 도열해 있는 바로 그 앞에서요. 회장은 살아났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사 이사회에서 이 소식을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관리 소홀, 의전 실패, 책임 추궁. 지사장의 머릿속에 불길한 단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단 상황 정리부터 하지. 지사장이 낮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보안팀장을 찾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안팀장은 40대 후반의 다부진 체격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늘 권위적인 태도로 직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인물이었죠. 그는 로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남아있는 직원들을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뭘 봐요, 뭘 봐. 다들 자기 자리로 돌아가. 보안팀장이 퉁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직원들이 우르르 흩어지는 사이 그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비품실로 통하는 복도 입구, 낡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 하나가 멍하니 서 있었거든요. 보안팀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까 그 청소부 할머니였습니다. 회장 몸에 손을 댔던 바로 그 노인. 보안팀장은 천천히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딱딱 울렸죠. 정수는 비품실 입구에 서서 로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손바닥에는 아까 회장의 가슴을 눌렀을 때의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을 때 정순의 눈가에 차올랐던 뜨거운 것. 정수는 그것을 억지로 삼켰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벅찬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죠. 박씨 할머니.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순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보안팀장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사의 기색 같은 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어요. 오히려 눈썹이 치켜 올라가 있었고 입술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지금 제정신입니까? 보안팀장의 첫마디였습니다. 정수는 그 말에 눈을 깜빡였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VIP 몸에 손을 댄 거냐고요. 고함이 비품실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정순의 어깨가 움찔했죠. 보안팀장은 정순 앞에 바짝 다가서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누가 나서라고 했어요? 누가 손 떼라고 했냐고요. 정순은 거칠어진 손을 앞치마 속에 숨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사람이 숨을 안 쉬길래 급한 마음에 도왔습니다. 도왔다고? 보안팀장이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어요. 당신이 의사야? 간호사야? 아니면 뭐 응급구조사라도 돼? 정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니, 대답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보안팀장은 정순의 침묵을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죠. 일개 청소부가 주제넘게 나서서 갈비뼈라도 부러뜨렸으면 이 회사 누가 책임질 거야. 보안팀장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더 올라갔습니다. 당신이 책임질 거야? 응? 정순의 굽은 등이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안팀장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지금의 정수는 그저 용역업체에서 파견 나온 청소부일 뿐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지사장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가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죠. 지사장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보안 실패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려야 했고 저 청소부 할머니의 돌발 행동은 아주 좋은 핑곗거리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보안팀장은 지사장의 묵인을 등에 업고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죠. 그 모습이 보안팀장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습니다. 말을 해요, 말을. 보안팀장이 정순의 앞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비품실 옆에 세워둔 정순의 낡은 사물함을 힐끗 봤죠. 사물함 문 사이로 낡은 가방 끈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은 그 가방을 발끝으로 툭 찼어요. 청소 용역 업체에는 연락할 테니까 오늘부로 나오지 마세요. 정순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눈이 커졌죠. 우리 회사는 주제넘게 설치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보안팀장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사고 친 거 조용히 넘어가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당장 짐 싸요. 해고였습니다. 정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하지만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항의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굽은 등을 더 깊이 숙이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보안팀장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딱딱거리는 구두 소리가 멀어져 갔죠. 정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텅 빈 복도에 정순 혼자만 남겨졌어요. 천천히 사물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녹슨 문을 열자 낡은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죠. 손때 묻은 앞치마, 다 다른 고무장갑, 그리고 모서리가 해진 낡은 가방. 정수는 하나하나 천천히 꺼내 가방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사물함이 텅 비었습니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안쪽 구석을 손으로 훑어보았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을 확인한 뒤 낡은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복도를 나섰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정순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눈앞에 은색 세단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회장을 맞이하기 위해 전시해둔 그 차. 화려한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차체 위의 엠블럼이 천장의 불빛을 반사하며 반짝거렸습니다. 정순은 멍하니 그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순의 투박한 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마디가 굵고 거칠어진 손.
그 손이 차체 위에 아주 조심스럽게 닿았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쓰다듬듯 정수는 매끄러운 금속 표면을 천천히 훑어내렸습니다. 고생 많았지. 정순의 입에서 나직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너도 나도. 그 순간 정순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돌렸죠. 이슬이 맺힌 눈가를 손등으로 대충 훔치고는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문이 다가왔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정순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맑았던 하늘이 어느새 잿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하얀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눈깨비였습니다. 눈도 비도 아닌 것이 정순의 어깨 위로 후두둑